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오늘은 체이노 작가의 딥 블루 나이트라는 책에서 아주 짧은 소설, 단편 소설을 갖고 왔습니다. 딥 블루 나이트 책 뒤편에 정말 몇 장 안 되는 페이지로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이야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He was an unusual man. 그는 특이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한 마을에, 시골 마을에, 높이뛰기 선수는 아니지만, 우상혁 선수처럼 아주 높이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블랙스미스 대장장이었는데요. 대장장이임에도 불구하고 2.3m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마을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 우상혁 선수 아시죠? 높이뛰기 선수. 항상 이렇게 높이뛰기를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막 활짝 웃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엄청 좋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덩달아 보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상혁 선수 최고 기록이 2m 35, 실내 실외에 따라서 2m 36, 2m 35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설 속의 이 대장장이 또 본인의 이제 최고 기록이 2m 2.3m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이 동네의 아이들은 이 대장장이 삼촌을 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따르고 좋아합니다. 뭐 옛날에는 마을에 이제 볼거리도 구경거리도 별로 없는데 이 삼촌이 그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평행봉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지금 높이뛰기 선수가 하려면 뭐 평행봉 바도 있어야 되고 또 뭐 매트도 있어야 되고 착지할 때 받쳐주는 매트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 시골 마을에는 이제 그런 장비들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뛰느냐 하면 이제 키가 큰 이제 듬불나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네 꼬마 아이들이 이제 그 말타기 하듯이 아이들 위에 이렇게 말타기 하듯이 올라가면 이제 이 삼촌이라는 분이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훌쩍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종종 이제 그 삼촌한테 그 뛰어넘기 재주를 보여달라고 막 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그 엄청 높은 이제 그 깃대도 이제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나중에는 막 큰 산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막 꼬맹이들은 막 믿어요. 그래서 이 삼촌한테 삼촌 높이 뛰어서 이제 구름 넘어 저 반짝이는 별도 이제 잡을 수 있겠다고 하고 이제 소나기가 막 내리고 나면 이제 하늘에 이제 되게 예쁜 무지개가 이렇게 쫙 뜨잖아요. 그래서 그 무지개도 이제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막 아이들은 이제 삼촌 한번 뛰어봐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삼촌이 나한테도 그 지평선까지 쫙 멋지고 넓게 펼쳐진 활주로만 있으면 나도 잘 뛸 수 있을 거라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이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이제 새 아이와 아내가 있었는데요.
새 아이가 이제 개울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됩니다. 그 소식에 이제 아내마저 이제 미쳐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그가 좀 이상하게 변합니다. 대장장이라서 그 옛날에 이제 낫도 만들고 뭐 편자, 망치 이런 거를 이제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만든 낫으로는 이제 풀도 베지 못하고요. 또 망치로는 못도 박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높이 뛰기도 더 이상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너는 아주 나지막한 개울도 넘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가 미쳤다고 이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다 비웃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이들은 그가 여전히 그들의 영웅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예전처럼 이제 완벽한 상처 없는 어떤 무지개의 어떤 사랑스러운 컬러들을 훌쩍 뛰어넘을 거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응원하고 아이들이 기원을 합니다. 동네 아이들에게는 그가 이제 희망이요, 영웅이니까요. 그래서 그도 동네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다리를 이제 쩔뚝거리면서 이제 뛰려고 몇 번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한 30cm 요 정도의 높이도 이제 뛰어넘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삼촌이 마당에다가 포플러 묘목을 심습니다. 제 옆에 보면 제가 이제 포플러 나무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포플러 나무가. 근데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죠. 되게 키가 크기 때문에 되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나무가. 그래서 그가 이런 포플러 묘목을 그의 이제 마당에 심습니다. 이제 그 옆에는 이제 토마토라든지 뭐 배추, 호박, 먹을 이제 채소들도 쭉 심고요. 그러자 이제 꼬마인 내가 묻습니다. 아, 삼촌, 이제, 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를 심지, 왜 먹지도 못하는 포플러 이 묘목을 심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이제 빙긋 웃으면서 포플러 나무가 어떤 나무보다 키가 빨리 자라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마토도 있고 감자도 있고 배부르게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포플러 나무로 내가 더 높이 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심은 나무는 이제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그 삼촌이 이제 쩔뚝거리면서도 이제 단박에 이제 그 포플러 나무를 뛰어넘습니다. 막 키가 작으니까요. 하지만 이 포플러 나무는 보다시피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키가.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면 이제 꼬맹이 나보다도 이제 키가 더 훌쩍 크게 되죠. 그런데 이 삼촌이 매일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이 묘목을 키우면서 이 나무를 잘 자라게 해줍니다. 그리고 삼손도 매일매일 그 나무를 뛰어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자라게 잘 키우면서 본인이 그 묘목을 그 뛰어넘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꼬맹이 내가 보기에는 그 나무가 이제 시기의 시침처럼 아주 막 너리게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새 자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삼촌은 묵묵히 물 주고 본인이 이제 그 묘목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동네 아이들도 이제 어느 성장을 해서 이제 어느새 이제 삼촌에게는 이제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본인들만의 이제 아이들도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다 떠나죠. 그래서 이 꼬맹이 나도 이제 커서 어떤 여자아이랑 또 사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제
그, 그 황금빛 볕 이 사이에 써 있는 어떤 허수아비 같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음. 그래서 슬퍼서 그 삼촌을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삼촌도 높이뛰기 한 그 삼촌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늙어 있죠. 거의 할아버지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장장이 이 삼촌 또 아이가 물에 다 빠져서 익사하고 아내도 이제 집을 가출했다고 했잖아요. 미쳐서.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모래로 이제 떡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년쯤 되니까 이제 포플러가 이제 하늘 높이 이제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들이랑 이제 다른 이제 동물들도 그 이 커다란 이제 포플러 나무에 와서 이제 둥지를 틀고 이제 알을 낳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도 이 포플러 나무 큰 나무 그늘로 이제 찾아와서 낮잠도 자고 합니다. 근데 나무가 원체 커서 그늘도 아주 넓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싸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와서 다 낮잠도 자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동네 아이들이 저 꼬맹이들이 또 다른 이제 꼬맹이들이 와서 나무 위에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놀면서. 그래서 막 올라가니까 그 대장장이 부인하고 그 세 명의 아들이 그 나무 위에서 살고 있어라고 막 꼬맹이들이 막 장난삼아 막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된 이제 나는 이제 몸이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져 가지고 나무에는 조금도 못 올라가 보죠. 그래서 나무에는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꼬맹이들 말만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할아버지가 된 그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이제 어른이 된 나한테 와서 너 어릴 때 나한테 구름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고 나한테 너가 물었는데 너 기억이 나니? 그렇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기억이 난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이제 할아버지가 됐죠. 대장장이가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 기회가 있다. 내가 이제 이 포플러 나무를 뛰어넘을 테니까 너가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높이 뛰는지 너한테 이제 그 볼 기회를 주겠다 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나무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하늘로 쑥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나무 너머로 뛰어올라서 그 뒤 영영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된 나중에 할아버지의 그 신발 한 짝만 돌아옵니다. 할아버지는 안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그 마을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포플러 나무를 이제 보러 다시 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 나무가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나무처럼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아주 큰 나무가 아니라 아주 작아 보였고 또 잎도 시들어 있었고 나무 가지도 부러져 있었고 되게 고통스럽게 어떤 일그러진 어떤 사람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의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나도 그 뒤에 이제 돌아와서 나무를 한 그루 심죠. 그래서 나는 어떤 나무를 심었냐 하면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포플러 나무처럼 그렇게 빨리 급속도로 막 성장하는 나무는 아닌데 아주 천천히 자라지만 그래도 이제 열매가 열리는 그런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체이노 작가의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 영어로 읽으니까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